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토보유세만은 또 다른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공약의 정책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지은의 오늘.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만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자 최지은 대변인과 오늘 사실 정전협정 68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68년 맞죠? 네, 68주년입니다. 네네. 자 근데 오늘 남북관계 정말 서광이 비치는 빅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남북 군 통신선이 오늘 지금 복구되어가지고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68년에 원래 우리가 정전을 한 게 68년인데 네. 지금 계속 이제 전쟁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음.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여러 이제 종전 선언에 대해서 여러 논의를 했고 어느 정도 합의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천된 게 없는 상황인데요. 좀 그동안 남북 관계가 많이 고착되어 있었는데 이거 이제 남북 군 통신선을 복구하는 것도 그 고착된 남북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한 가지 좋은 안이라고 보이고 네. 서해 지구에 군 통신선을 지금 개통을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이게 있었는데 작년 6월 9일에 이게 단절됐었고, 그랬죠. 예, 그걸 다시 이제 개통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남북이 좀 더 대화를 좀 더 많이 하자 이런 취지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북미회담이라든지 네네.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한 가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조금 화해 모드로 가는 것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좀 해봅니다. 4월부터 남북 정상이 수차례 친서로서 네.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좀 더 돌파구가 좀 더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최지은 대변인 보시기에 그 사이에 남북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이런 대화 또 통신성 복원이 이루어졌을지 한번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올해 이제 사실 작년이랑 올해 이제 크게 달라진 거는 트럼프 대통령 때 우리가 이제 마치 뭐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을 것처럼 이제 뭐 북미 회담, 뭐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걸 하다가 하노이에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그때부터 남북 관계가 고착이 되어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조금 우려를 했었죠. 바이든 이후에 오히려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 때 그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글쎄 말입니다. 예. 우려를 했는데 올 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싱턴을 방문하셨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싱가포르가 판문점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화 협력의 의지가 좀 충분히 있구나 이런 거를 보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은 좀 가만히 있었는데 보통 북한은 미국 대통령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보통 뭐 미사일을 쏘거나 좀 강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좀 미국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오려고 관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조용히 가만히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친서를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물밑으로 대화의 협력을 계속한 것이 지금까지의 그 평화 분위기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이제는 북한이 뭘 하겠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북한이 이제 우리 정부가 바뀔 걸 아는데 기다렸다가 뭐 내년쯤 되면 다시 또 미사일을 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부르려고 그냥 지금 기다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남북 통신선을 다시 개통했다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에 대해서 진전을 이루려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남은 몇 개월, 1년이 아니라 앞으로의 6년,
다음 대통령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저는 이런 신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남북 관계 진전 다음 수순은 뭐라고 보세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그런 걸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정전 협정을 68년째 했는데, 이게 이제 전쟁을 쉬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네. 종전으로 전쟁을 끝내자는 합의로 바꾸자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남북 정상회담 때 지난번에 했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실제로 이게 뭐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동의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그럼요. 나라들이 예. 동의를 해야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만은, 뭐, 심지어는 남북 간에 양자만 일단 종전 선언을 해버리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으면은.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동시에 지금, 뭐 인도적 교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개발 협력, 북한이 좀 더 이제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 주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되는데, 예. 뭔가 지금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대북 제재 때문에 막히고, 결국은 그것이 또 핵 문제, 비핵화랑 또 걸려 있는데, 이거를 핵부터 풀고 제재를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전략적 문제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대북 제재를 좀 지금 현 상태에서도 좀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주저할 영역이 아니고 주저할 네. 문제가 아니고 좀 문재인 대통령이 뭐 대외적으로 신뢰가 매우 높잖아요. 그 신뢰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소비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총대 매겠다. 아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그 선물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금강산 문제라든지 개성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갖게 됩니다. 예. 네. 그래요. 미국이 얼마 전에 그 미국 관료가 뭐라고 했죠? 우리하고 그 미국은 대등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었나요? 뭐라고 했었더라? 네, 뭐 그때 아주 각각 대등한 관계의 뭐 전략적 파트너다, 뭐 네네, 동맹이다, 그렇죠.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게 이제 합의서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동 성명서에. 예. 이거는 결국 뭐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이런 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셔먼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다 이렇게 발언한 것. 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중요한 시그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운전자론이 여전히 저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한국이 과거의 한국과는 다르게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도 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고 네. G7에서도 이렇게 계속 부르는 나라인데다가 지금 이 미중 갈등이라는 그 상황이 네. 오히려 한국이 전략적으로 미국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더 큰 소리 중요한 칠 수 존재가 있어요. 되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등한 입장으로 더 이상 뭐 좀 우리가 좀 약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으로 운전자론을 당당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력에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정전협정 68년 되는 날 낭보가 날라들었습니다. 고착된 남북관계 좀 잘 풀릴 수 있기를 늦었지만은 봄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재명 후보 국제 대변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백제 발언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이제 제가 그 인터뷰 전문도 다 보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녹음하신 육성까지도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인터뷰 중에 과거에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을 때, 이낙연 당대표 후보 시절에
그동안 이제 호남 출신의 정권이 없었다.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모든 세대에게, 모든 지역에게 골고루 지지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우리 역사에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꼭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덕담이에요, 덕담. 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중앙일보였던 것 같은데, 요 인터뷰를 조금 왜곡해가지고 마치 이 오랜 시간 동안 호남 출신에서 정권을 잡은 적이 없었다. 요 부분을 조금 부각을 해가지고 썼는데, 네. 그것을 또 이낙연 대표 캠프에서는 딱 그 부분만 가가지고는 호남 필패론 딱 이렇게 줄여가지고 마치 지금 지역 감정을 유도한다 이러면서 두 번에 이렇게 좀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언론에서 한번 좀 잘못 썼고,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대표 측에서도 조금 그것을 더 이제 조금 왜곡하셨다, 왜곡 확대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에서 이거를 전부터 차근차근 봤을 때는 이게 오해구나, 이게 칭찬을 하려고 하는 말인데 잘못돼서 네. 마치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걸로 오해가 됐구나,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딱 신문만 보면은 백제 때부터 호남은 필패하나 이렇게 딱 받아들이기가 쉽게 그렇게 잘못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바로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캠프에서 많이 했고, 네. 지난 주말에는 이게 이제 주말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일요일 아침에 아침 9시에 막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것을 설명하거나, 선대본부장이 나와서 이걸 설명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 실제 이재명 지사님이 얘기하신 정확한 그 워딩을 저희가 적은 것도 이렇게 다 마크맨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담당하는 기자들에게 공유를 했고, 네. 실제로 그 육성 파일까지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오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충분히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네거티브가 점점 심해지고 서로 이제 과열이 되는 것이 이제 어디를 누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조금 우리한테 스스로 보기가 안 좋은 모습이지 않나.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정책 경쟁으로 하고 네거티브가 없는 그런 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민주당 전체에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토보유세가 또 좀 관심입니다. 국토보유세를 언급하면서 이 과세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시드머니로 활용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펴는 주자가 이재명 후보, 추미애 후보,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죠. 네, 저도 그 기본소득을 발표하셨을 때, 이제 2호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발표했을 때 그 재원 중에 하나를 국토보유세로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부터도 사실 그게 재원으로 네. 모색됐던 거였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도를 했을 때 내는 세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0.16% 정도 수준입니다.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건과 주마다 다르겠지만은 0.6%가 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은 우리가 소유하는 국토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작은 게 사실이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국토 보유에 대한 것이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 GDP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네. 실제로 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자산 가격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세금으로 매기고, 대신에 이 매긴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활용을 해서 배분배를 하는 거죠. 네네네. 이런 것을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걸 제안하셨을 때는 우리가 기본소득이 굉장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탄수세도 있고 국토보유세도 있고 재원 마련의 하나다 이렇게 봤는데, 네. 조금 있으니까 추미애 후보가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지대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국토를 보유하는 것 자체를 토지를 좀 공개념으로 하자라는 그런 철학이 깔려 있고, 그래서 이게 국토보유세랑 좀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이제 철학적 바탕과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사한데, 심지어는 지금 제3지대의 후보로 언급되는 김동연 후보께서도 이게 지금은
뭐 공약 발표까지는 안 했지만 이런 토지 공개념, 국토 보유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으로 언론 인터뷰를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요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종부세를 오히려 낮춰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예. 반대로 오히려 세금을 올리는데 그냥 세금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본소득과 같이 다시 이제 돌려준다. 재분배로 활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고 네. 이 세금을 거둔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입장은 다르지만 이런 세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 세 후보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에 저는 좀 주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정세균 후보라든지 정세균 후보께서는 국토보유세 같은 걸 하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오히려 뭐 불안정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페북에 올리신 것 같고. 아니 그럼 그분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뭘 제시하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수단을 갖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더 과간인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언급이 없고요. 아예 정책과 비전이 없고요.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 무슨 로빈후드냐, 뭐 무슨 뭐 부자한테 그냥 돈 빼앗냐, 뭐 이렇게 마치 뭐 이게 잘못된 것이냐. 이게 지금 부동산 소득 같은 경우에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아직까지 평가 소득이지 아직 팔지 않았는데 다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세금을 매기냐, 이거는 마치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부동산 세금과 같은 부동산 가치 평가 소득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것은 합법입니다. 이것은 이미 합법으로 된 적도 있고 그래서 좀 억지를 부리시는 거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발언을 했었는데 이분들의 발언이 다 좀 억지다. 전혀 뭐 이게 뭐 합법적인 사안이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더 부동산 소유에 대한 세금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이런 것은 좀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이번에 이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토보유세만은 또 다른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이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공약의 정책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백제 발언, 그 시비 걸지 말고 정책을 갖고 좀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최지은 대변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